때이른 무더위를 시원한 입담과 냉철한 시각으로 식혀드리는 시사공감 구구포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쯤 슬슬 좀 즐거운 고민 시작하지 않나요? 어떤 고민? 여름 휴가. 여름 휴가 진짜 고민. 여름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는데 뭐 이거 많이 끝이라네. 아니 근데 여름이 네? 너무 빨리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특히 네, 올해 좀 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휴가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기예보 보니까 6월 말에 벌써 장마 온다던데? 그래요? 그럼 여름 끝나나? 네. 저는 여름 휴가하면 뭐 올해는 이제 고3짜리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쉴 수 있어서요? 아니 이제 어디 안 가도 되니까?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하기야 뭐 요새 가봐야 고생 뜸질하는 거야. 제주도 가보면은 너무 중국 사람 관광지마다 그냥 발디딜 틈도 없고. 네. 우리 아들은 중3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여행도 같이 못 갈 것 같아서 이번 여름에 엄마랑 여행 가자. 네, 어디라도 네. 한번 우리 배 타고, 아니 비행기 타고 떠나볼까 했더니 네. 엄마 집에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이러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애가 또 그냥 집에 가만히 나가면 고생이라고. 애들은 돈만 주면 돼. 그런가요? 근데 우리 지역처럼 또 뭐 숲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사실 드물잖아요. 네. 네, 이렇게 두 분은 이제 포항 원래 분이시니까 우리 지역에 좀 갈만한 관광지 명소, 휴가 명소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바다 쪽은 뭐 워낙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저 포항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계곡 쪽이 좋지 않을까. 저 경상북도 수목원 갔다가 네. 수목원에서 좀 구경하시고 그 밑으로 싹 내려가면 게 상옥이거든요. 거기 상호. 유명하지 상호. 않아요? 그거 네. 조금 내려가면 또 이제 또 하옥이 있고. 그다음 영덕 어깨로 넘어가면 어깨 네네.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이 아주 좋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뭐 아주 그 수려한 곳이고 민물 좋아하시면 골로 가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상옥, 하옥, 어깨 계곡 지나서 그다음 내려오면 우리 포항 가까운데 뭐 칠포, 오도 같은데 오도 간이 해수장도 있고 그런 데 가면 송림이 이렇게 쫙 있어갖고 네네. 송림 안에 텐트를 치고 또 바다 물놀이도 하고 오, 또 거기 시원하겠네요. 뭐 간혹 운이 좋으면 이렇게 후레시비처럼 밤 되면 돌락지 같은 게 나와요. 오. 돌락지 같은 거 잡아가 또 뭐 맨손으로? 탕탕 우와. 아니 뭐 이렇게 뭐 있어야지. 아. 기술 좋으면 송아 잡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꼬장이 옷 걸게 이런 거 갖고 꼬장이 만들어 갖고 네. 탁 찍으면 돼요. 그거는 또. 그래 낙지 탕탕이 이렇게 해갖고 낙지 탕탕이 이야. 이름이 귀엽네요. 제가 저번에 강원도 쪽에 바닷가에 가서 차를 세우고 잠시 낮잠을 자다가 우리 가위 지역 눌렸잖아. 명소. 가위 눌렸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바닷가 쪽에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보면 가위 눌려봐요. 그거만큼 남양 특집이 없어. 오.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닷가에서 왜 가위를 눌려? 그러니까요. 이게 자는데 물귀신들이 저를 막 가위를 누르더라고. 아주 남양 특집이야. 이야. 비법 좀 알려주세요. 가위 눌릴 수 있는 비법. 피곤해서 가면 돼요. 오늘은 뭐 주제와 저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본기로 가야지. 네, 오늘 그냥 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시원하게 분위기 풀어볼 겸 가볍게 휴가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네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 일어나시고 왜 제가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이분은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조덕호 교수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경주시의회 이동은 의원님이십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지 마세요. 네. 전에 한번 또 나오셨었죠? 네, 그때 네, 지난 1월에 우리 네. 아파트역 공장 건설 네. 그 문제로 나오셨는데 맞아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그렇죠? 반갑습니다. 그래요. 참 뭐. 그건 잘 풀렸나요? 구급포차 덕분에 네. 그 좋게. 여론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아파트 주민들을 걱정해주고 네. 위로해주는 그래서 구급포차의 위력을 새삼 제가 또 느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주시가 네.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시의회랑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게 원래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이제 지금 부위원장직을 맡고 네. 계시니까 누구보다 좀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각오라기보다는 여기 와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가서 다른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겠다. 네.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들이 지금. 또 배워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보다도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정원 씨 뜬금없이 하는 얘기에서 정말 예. 괜찮은 아이디어 나와요. 그럼요. 그러면 오늘 그래서 교수님께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신 만큼 오늘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것만큼은 내가 꼭 전하고 가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뭐 여기 이제 신입생이니까, 네. 포차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해서 경주의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주시가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면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이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거듭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타 지역 그 시설관리공단을 살펴봤을 때 더 방만하게 경영에 대해서 그걸 또 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선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에 반대를 거듭하는 시의회,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경주시. 몇 년째 거듭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쟁점을 짚어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옥이 최양식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경주시가 공단 설립을 추진한 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0년 12월, 경주시는 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3,800만 원을 승인받으려 했지만 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에 막혀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6대 때도 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이 분분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키려는 그 사업이 너무 부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평부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5월, 2010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주시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긴급 복구 이런 비용이나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 그런 예비비를 갖고 시의회 동의나 도 없이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민감한 예산을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경주시의 행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경주시의 공단 설립 추진은 계속됩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반대로 번번이 좌절됩니다. 6대 때 부결을 했으면은 또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했는데 그런 게 부실해서 그래도 이왕 하면은 좀 뭔가 발전 있는 그런 그 시설공단이 그 시설이 편입되고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우리 시의회 쪽에서는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시의회의 반대와 얼마 남지 않은 최 시장의 임기 때문에 사업은 잠시 주춤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뒤 최 시장은 또다시 공단 설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의회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도대체 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한결같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지금 대능문 주차장이 우리 경주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탓 줬을 때는 인원이 3명에서 그 관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7, 8명이 거기서 하는데도
효과는 훨씬 더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 관리가 됐을 때 지금 현재야 153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조직이 엄청 불어날 것이라는 그런 그 전망도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는 있을 수 있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인력 관리가 느슨해져서 조직이 방만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1단계) 공단으로 편입되는 시설은 모두 10개입니다. 관람료와 주차료를 징수하는 사적관리시설, 공영주차장, 그리고 체육시설 등 단순 관리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추진 초기에 거론됐던 청소년 수련관을 포함한 몇몇 기관들이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동궁원이나 교촌마을과 같이 규모가 큰 조직이 1단계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공단에서 이게 운영을 했을 때 재투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시설 관리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몇 년 후면은 노후화로 인한 재수선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우리 의원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어떤 부실이 많이 초래될 수 있죠. 공기업의 목적은 순전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무조건 큰 적자를 감수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실 그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그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이 다 그런 어떤 목적이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농공행상, 그 다음에 자리 만들기 그런 게 이제 외부에서도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안 해주느냐고. 시원 너그 뭔데 왜 안 해주냐고 하려고 하는데. 공단 고위직의 경우 지자체장의 측근 챙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하위직 인사의 경우에도 여러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청탁에 휘둘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시의회가 주장하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경주시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응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우선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주차를 하고 경주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적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차 징수 요원하고 종종 그때 뭐 어떤 실갱이를 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실 그런 경우는 그냥 다시는 경주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노인간호전문센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사실 경주에서 자랑할 만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많이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용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단을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모범 사례로 인구 42만 규모의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전국 134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단의 직원들이 정부 3.0에 대한 그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서로 협업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공단 직원들은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사업 분야에 접목을 해서 이 3.0에 대한 그 핵심 가치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단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산학관 협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우선 버려지는 물의 열을 회수해서 온수를 만드는 데 재활용하는 에너지 절감 장치를 발명했는데 이것은 특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장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수영장 운영비 중에 한 75% 이상이 그 난방비 그리고 가스비, 상하수도 뭐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그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 수영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해소해서 이거를 다시 재생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차관을 잡아서 우연찮게 중소기업하고 폴리텍 대학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슈퍼마켓들이 종량제 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이처럼 시민 편익을 위해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시설공단은 그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던 그 지방정부 소유의 그 시설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죠. 기본 취지는 일반 행정 공무원들보다는 시설에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함으로 해서 이 관리 비용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또한 그 별도의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행정기관보다는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안타까운 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이처럼 운영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경주시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갖가지 폐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한 번 만들어진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들은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이 우선 설립을 엄격히 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만들어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그 경영 자율성에 상응하는 만큼 결과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됩니다. 그게 경영평가이죠. 다른 지자체들이 유행처럼 설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설립해야 하는지 이유를 따져보고 어떤 철학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고 감시 감독할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설립 취지에 맞게 잘만 운영되면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운영을 그렇게 잘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보네요. 경주가 인구가 26만입니다. 과거에 많을 때가 29만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 3만 명 줄었는데 26만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또 재정 자체가 그 정도 투입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저는 뭐 아까 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거죠. 우리 포항도 사실 그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겼을 때 이 잡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그 이사장의 어떤 그 행동 하나가 이 포항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실망감을 사실 좀 줬었어요. 기업 이미지도 나빠졌고. 그런데 또 보니까 또 그 방만 경영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 부조리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경주가 만약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벌써 맞아요. 생기기 전부터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뭔가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은 곳은 관리를 특별히 해주는 약간 전문적인
어떤 관공서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경주는 왠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놀이시설도 많고 또 문화재만 문화재도 네. 많으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은 누구나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제가 먼저 교수님께 궁금하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 공단이 100%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서 만드는 기관인데 이것도 공기업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요. 예, 당연히 공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100% 시민 자금으로 출자합니다. 예산 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공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공단하고 뭐 공사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직영, 공단, 예를 공사. 들면 공기업법에 따르면은 상수도 하수도 같은 공영개발은 100% 지방자치단체 투자를 해서 지방직영기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네.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투자하여 네. 주식회사 혹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제3섹터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근데 왜 이렇게 경주시에서는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열을 올리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한 도전, 그 업적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없으니까. 왜 아니? 어차피 시장이 또 선출직이니까 네. 시민들한테 네. 내가 시장 개인기관에 네. 뭔가를 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게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인데, 근데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경영 요소가 가미된 어떤 성과는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성과 업적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에도 그 성과를 중시하시던 분이 시장할 때 만들어졌거든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주시가 뿐만이 아니고 보통 이러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뭐 시장만 되면은 이걸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위인설관 뭐 자리 만들어줘갖고 뭐 저 밖을 챙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밖으로 챙기기는 학술 용어가 아니죠. 사실은 이 지방공기업이 사실은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걸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성 사업에. 이제 공익성 사업이 또 있지만 그래도 수익성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수익성 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맡기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나 예를 들면 도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할 때 엄청난 많은 분량의 공무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그거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은 이제 민자, 반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을 보면 한 40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는 36개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어느 지방자치나 공이 있고요. 경주시의 경우는 상수도, 하수를 빼면 없습니다. 도에 등록된 게.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소규모의 뭐 주차료 징수, 뭐 주차장 관리 이런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경주시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이 공단의 역할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대세가 경주 시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경주 시민이 먹고 사는 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경주는 뭘 먹고 삽니까? 제조업을 먹고 삽니다. 관광 수익이 매출액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그럼 이 공단이나 있는 각종 산업 관련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주차 관리가 아니고 그런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이디어는 잘 내놨으나 실체가 너무 빈약하고 또 뭐 추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어디서 어떤 시에서 이런 자료가 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에서 보다 실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또한 주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2차 계획이 있던데 2차는 뭐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관리하는 뭐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1차에는 이렇게 하고 2차에 이렇게 추가로
삽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차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이런 뭐 날짜는 없습니다. 근데 그 6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네. 7대 의회에서도 지금 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반대를 하려는 의회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그 집행부가 어떤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잘못되면 사실 시의회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시의회 책임이 잘 되면은 시의회 칭찬받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의회에서는 신중할 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네, 잘하면 본전. 그리고 또 시장님 또 어차피 선출직이고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주 임무가 예산 심의, 경제, 네. 감사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수 힘들죠. 그래서 신중을 거듭한다 이렇게. 저는 좀 우리 부회장님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뭐 네네. 신중히 하고 아주 뭐 철저히 검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7년이 되도록 기본 용역비조차 지금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했든 의회에서 잘못했든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부시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어떤 문화재를 가진 그런 관광도시에서 안을 하나 도출하는데 6, 7년이 되도록 예산 확보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는 상당히 좀 생각해 보여야 될 그거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의회 역할이 견제 감시인데 시청에서도 좀 기왕 올릴 바에는 좀 제대로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의원님 자 이렇게 보십시오. 다른 지역이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물론. 시의원들 오케이 했겠죠. 통과를 못 시킨 게 아니라 이제 계획안이 왔었지 않습니까? 1차 계획안이 그 대상이 거의 다 이제 주차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용역의 결과가 뭔가 주차 관리가 예, 그걸 위주였다. 하면서 그게 조금 매력이 없으니까 여기다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새로 입혀서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예쁘게 단장해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지에 예. 주차 관리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네네. 경주시 같은 그 다양한 도시 특성을 가진 기관에서 인구 26만이 과연 시설 공단이 필요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의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산업시설, 관광시설, 네. 그 다음에 시민 편의시설 이걸 전체로 묶어서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주차장 관리, 시설 다른 뭐, 시설 관리 이런 쪽에 협의의 시설 공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의 시설을 통해서 관광과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공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아무래도 뭐 이제 지방 그 공기업들 그 경영 평가에 많이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뭐 지방 기업 공기업들의 문제점이 좀 많이 있죠. 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많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평가를 참여했던 것은 경상북도 2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평가단장으로 2003년에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아, 그래요?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개 기관은 제대로 안 돌아간 데가 있는데, 그건 뭐가 하면 후발자라서 아직까지 이 조직이나 이런 게 덜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위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EO가 그렇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가느냐의 문제가 네.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CEO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밖에서 보기는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나타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맞네요, 그 말도.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은 절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맞네요. 이제 공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전혀 다르고요. 많은 역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어주기.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막을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막을 방법이 왜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CEO를 소위 말 조직장을 모실 때에 전문가를 해야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 예를 들면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그다음에 뭐 언론단체 등등을 해서 인사 패널을 구성해가 거기서 CEO를 초빙해가 오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죠. 시장님이 어떻게 잘 제도를 만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뭐 심사위원회라든가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서 적시 적소에 필요한 인원들을 잘 뽑게 만드는 최고 꼭대기가 시장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적소해야 되는데 즉각 적당하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제 분명히 이게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된 분야인데 만약에 수익성이 높다면 그건 당연히 민간한테 내비둬도 잘해요. 민간 기업이라는 게 장사 한번 된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하는 기업인데 공익성이 약간 소홀히 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평가 지표에 양적 지표의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르게 수익을 남기는데 너무 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평가 지표의 수익성을 어떤 균형성으로 바꾸는 것이 좋죠. 얼마나 균형 있게 했느냐. 구조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공기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수익을 내가 지표를 하라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가 지표상에도 예를 들면 단체장 CEO의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준수 여부라든지 뭐 정책 일관성이나 이런 지표를 통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핵심적인 요소는 경영 실적이 중요한 표자로 작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평가 지표들이 약간 더 조정이 된다면 아마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 같습니다. 그 공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 적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적자가 나면서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걸 나무랄 수는 또 없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뭐 노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수익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시설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늘 이제 등급이 이제 가부터 마 등급이 5등급이 있는데 항상 그 라, 마 등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 등급, 마 등급부터는 이제 경영 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인센티브도 없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들이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공기업 평가를 한다 하시면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문제되는 그 도립병원, 시립병원, 뭐 경남 같은 경우는 홍 지사가 과감하게 폐쇄를 했는데 그게 과감한 것인지 과연 참 돌이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영세민들이라든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한 병원 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경영 마인드로 수익성 나쁘다고 해서 폐쇄를 한다. 도에서 돈 들어가니까 폐쇄를 하라. 그건 정말 웃기는 어떤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료 혜택이 갖는가가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시고 저도 그 자료를 챙겨봤는데 지방의료원, 경상북 지방의료원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지금 이제 민영화로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근데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도 이게 이제 예산을 담당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민영화해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간다면은 민영화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작정 공적 기관으로서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왜냐하면 그게 다 시민의 세금이니까 세금이 아니면 관계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공익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 공익성이 무한정 보장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 판단 누가 할 것이냐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정식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항상 밸런스 아까 말씀처럼 균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 시설관리공단 분들하고 제가 접할 수 있는 건 저는 공연장이거든요. 포항 같으면 그 가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까봐 파손될까봐 아예 뭐 그쪽으로 가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특히나 또 포항 시설 관리. 여기 뭐 공연 포항 어느 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음향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좀 내달라고 얘기하면 올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스피커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포항시의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관리를 하질 않는 거죠. 응?
그런 면에서 조금 좀 트러블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냥 공무원들이 관리하실 때랑은 좀 차이가 아이고 있나요? 그때는 뭐 좀 우리 보고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보고 좀 얘기해서 좀 하라고 이렇게 좀 여유가 실제로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자율적으로 뭘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할 비용이 없는 그래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여받는 사람들, 그 시민들이 되겠죠.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결국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시 행정에서 좀 뭐랄까 형평성의 원칙에 따져서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이런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점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북의 공기업 평가에서 상당한 수익 사업을 내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이런 것들. 경제진흥원 이런 것들이 뭐가 하면 각종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관련했던 업무들을 자기들이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각종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를 들면 문서 처리라든지 세관 업무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찾아서 하는 겁니다. 찾아서. 이름이 뭐라고요? 경제진흥원. 진흥원. 이거는 경상북도 산하 산하기관. 이런 것들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판로를 못 찾아서 헤매는 것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만 외동공단이나 용광공단에 가면 그런 기업들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모아서 실질적으로 유지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주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칭 이름하여 이제 광역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설을 빼면 될 것 같은데요. 가칭 경주관리공단을 하되 그렇죠. 시설만 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데 네. 시설 때문에 지금. 관광관리공단이나 문화재관리공단. 아니, 그렇게 공단이 될것 같은데요.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관이 못하는 경제적인 경영 요소를 가미한 수익 창출은 광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요하고 아주 좋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경주발전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도 괜찮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시가 지금 계획한 것은 지금 거의 주차장 관리인데요. 네, 근데 교수님, 이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공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공단 추세가 어떤가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세계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가는 경향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아까 했던 민영화를 가는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런데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의 그런 조직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제가 한두 군데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처럼 그런 돈 먹는 하마가 용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우리는 상당히 과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눈부시게 변하고 눈부시게 정보가 제공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도 똑같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먹는 하마는 우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돈 먹는 물 먹는 하마 저희 집에 물 있습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빨리 물 드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돈 버는 하마. 이제 앞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웰빙을 위한 하마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교수님 물 한 잔 드셔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입이 많이 마르셔요. 함께 자, 물 먹는 하마가 나올 만한. 감사합니다. 그럼 물 한 잔 먹으면서 제가 또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훨씬 낫죠? 이 의원님, 네. 아무래도 한번 만들어진 요 공기업들, 지방 공기업들이 공단은 없애기가 정말 힘들죠? 아까 힘들죠. 없앨 수가 없다 그랬죠?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설립을 그만큼 이제 엄격해야 되는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입히고 이렇게 해서 와주십사 하는 그 시의회의 그 바람
그겁니다. 경주시처럼 지금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예. 사이가 좋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그럼요. 이게 서로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을 키워서 경주를 관광, 그리고 수익이 특별시로 다시- 만들어서 네. 판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제 얼마든지 만드는데 네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주 결국.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그 만드는 거를 또 엄격하게 좀 뭔가 좀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네. 예. 만들 때 이것저것 다 봐서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 네네. 좀 더 이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그걸 발굴해서 고쳐 나가고 수정하고 개선해서 잘 만들어 보자. 네. 뭐 이런 뜻이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경주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예, 있다는 예. 얘기죠. 교수님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해서 예.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부작용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7년 동안 논의만 하다가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예.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녀 양육비가 얼마고 아이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논의만 분분하고 또 이웃집 애를 보니까 애가 뭐 형편없더라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포항을 보니까 뭐 구미를 보니까 등등 논의를 하고 정작 경주시에서는 아예 임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언제 놓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논의가 원초적으로 원점에서 우리가 공감을 했다면은 이를 진행해 가면서 풀어나가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이야기 가만히 하나만 계세요, 말씀. 지금. 여기 예.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그래서 제가 볼 땐 시의회의 잘못인지 시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보다 공격적으로 네. 시의회에서도 아이디어를 개발해가 만약에 시에서 잘못했다면 오히려 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시의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네. 공격적으로 해나고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네. 또 시민들의 지지도 받고 그게 또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네, 것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단이 안고 있는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제하지 그래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은 잊어버리자. 타도시가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자. 그러면 경주의 어떤 경주 분명히 색깔 있는 도시고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이점을 잘 찾을 수 있는 것을 장점들을 뽑아내서 만들자. 만들면 공단은 근데 그게 이제 만들자고 용역 사업을 하자 하는데 다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용역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그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범위 내에 된 어떤 용역이 돼버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한정하지 말고 좀 그렇죠. 넓게 좀 보자. 포괄적으로 시설 관리 공단이라 하지 말고 떼야 된다니까 시설을. 아 그렇지 공단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용역이냐 그런 이렇게 용역은 할 수 있다. 아유 그건 당연하죠. 그건 자, 해야죠. 됐고요. 그거는. 예. 교수님께 또 묻겠습니다. 지방공단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은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점들은 고쳐야 되겠다. 어떤 지자체든지 이런 공단을 만들면은 공사를 만들면은 요렇게 가는 것이 잘못을 과거의 전설을 밟지 않는 것이다. 그 중요한 건 몇 개만 좀 집어주시죠. 예.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못된 사례가. 조직의 방만, 적자 운영, 정실 인사. 이거 지금 다, 시의회 조례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조례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고. 예. 시에서 잘못했다면은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제 부위원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는데 공격적으로 해서 문제점은 다른 데에서 나왔던 문제점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 가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시의회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자,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시의회의 우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네. 네, 저 두 분께 좀 물어본다면, 그럼 이런 지방 공단이 성공을 하려면, 앞서서도 좀 언급됐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교수님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방공단이 이 공무원들하고 이 갑을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영평가에 실적이 중요한 지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조직의 자리의 장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쭉 정리가 돼 나가니까 자연히 공단이 효과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어떤 CEO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CEO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경주시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경주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먼저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뭐 공감도 형성이 되면 경주시와 경주시 이해가 다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어느 정도 가면은 어떤 분야가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는 산업 분야는 어떻고 뭐 관광 분야는 어떻고 문화 분야는 어떻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그림이 딱 나올 겁니다. 저는 어떤 그 관이 할 수 없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경주 시민, 그리고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 그리고 경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딱 나눠서 그분들한테 맞는 어떤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행정, 플러스 경영,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한다면 공단이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경주에서는 예, 그렇게 경주에서 해야지. 저는 이제 경주를 경주만 얘기해야 되니까. 네, 오늘 지방공단의 좀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니라서 참 많이 들으면서 좀 배우고 좀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예. 마지막으로. 네. 많이 배웠어요. 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 가질게요. 예, 제일 많이 배우시고 참 많이 하시는 교수님 먼저. 네, 지방공기업은 땡땡이다. 정부 3.0 시대의 시민 웰빙 기관으로 거듭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주시가 경주시 전체가 산업공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민의 웰빙 기관이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요? 다시 한번 던져주십시오. 지방공기업은 홈쇼핑이다. 홈쇼핑? 요즘 이렇게 홈쇼핑을 보면은 많은 상품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필요한 물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맞아요. 유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타도시에서 한다 해서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우리 경주에 맞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다면은 정말 경주에 맞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시설 빼고 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단은 홈쇼핑이다. 네. 이 의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비슷해서 제가 먼저 해버릴게요. 지방공기업은 필요 불충분이다, 이제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마인드가 불충분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춰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래 골치 아프다. 그 지방공단은 돈 찍는 하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돈 먹는 게 아니고 돈을 만들어내네. 찍는 하마다. 그래요? 돈을 버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지방공단은 이게 이제 경주에 한해서의 지금 정의인 것 같네요. 그죠? 지방공단은. 제가 물어야죠. 네. 지방공단은 경주 가치관리공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치를 그 가치라는 게 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공장들도 있을 거고 산업체도 있을 거고 관광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가치를 부가가치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경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공단으로 만약에 공공기관이 나온다면 아까 돈도 찍고 충분히 아마 이런 모든 것을 합당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경주시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은 줄이고 또 서비스의 질은 높이겠다면서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의 의문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의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 효율적인 관리와 이 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경주시의 좀 더 철저한 준비와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데 오늘 안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해드는 게 색깔이 다르죠? 혼자 복분자를 드시나요? 복분자예요.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죠. 누구나 참여하는 구구 택시. 누구나 참여하는. 네, 오늘은 또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나요? 그리고 앞에 시작할 때 꼭 내가 택시 차량 나가는 그거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시간이 되면은 네. 많이 지쳐 있죠. 그래요. 네, 하지만 눈 동그랗게. 네. 우리 지역에 지금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딘데요? 포항문화. 맞아요. 집을 한번 가봤는데 네. 마침 택시가 딱 도착했는데 네. 크루즈 그 운하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크루즈선이. 야. 막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손님 많았겠네. 사실은. 네. 많이 이용하시던가요? 어르부를 태워야 되는데 두 분이 말이죠. 네. 아 그거 택시다 하면서 얼른 타시는 거예요. 아, 포항 분이셨어요? 그 아마 이쪽에 이제 주말에는 사시는 2시간씩 기다리던데. 인기가 되게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타셨는데 뭐 포항 문화에 대해서 이분들 얘기 아주 그냥 막 잘 흘러나왔어요. 아유, 그렇구나. 네. 기대되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이 포항 크루즈가 운항된 지 1년 만에 벌써 이용객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 구구택시 출발할게요. 네. 구구택시 텔레비에 자주 뵙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프로를 보셨어요? 네, 어제도 봤어요. 아 보셨구나. 어제 했거든. 그 어디까지 가시죠? 친구는 안간 가고 네. 저는 오천 가요. 아 오천에. 네. 아 그럼 두 분이 친구시네? 네. 어떤 친구예요? 고향 친구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동창? 고향 친구도 되고 학교 동기입니다. 네. 어디 고향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오천. 오천에. 네. 그런데 어르분이 안강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요. 시집을? 시집을 안강으로 갔어요. 야 정말 멀리 가셨네. 그 어떻게 여기 지금 크루즈선을 한번 타셨어요? 예, 오늘 탔어요. 두 분이 같이? 예, 예. 원래는 네. 두 분, 세 분 와도 못 탔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밥 사주길래 네. 우리 영화 한 프로 할까 하고 있는데 음. 아유 이런 날 배를 한번 타고 가자 이랬어. 네. 거기 크루즈를 타니까 이렇게 운하를 통해서 바다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40분 걸렸어요. 40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탁 타보니까 느낌이. 포항이 있으면서도 이걸 처음 타보니까 또 되게 또 상쾌한 것 같아요. 허무했어요. 예, 허무하면서. 우리, 포항에도 여기 참 운하가 저거 하는구나 싶고. 네. 또 울릉도 배는 울릉도 또 배잖아, 그죠? 그렇죠. 여객선이고 그 어떻게 좀 아쉬운 점들은 없었어요? 타시면서.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멀리 갔으면. 그러니까 40분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 1시간 반은 타야 된다 이거죠? 네. 아니야, 1시간 반은 너무 또 그렇고, 1시간 네. 정도는 운항이 되면은 네. 코스를 여기에서 포항역 운하에서 저쪽에 판호 쪽으로 해서 네, 네, 연암 네. 쪽으로 해서 코스를 이렇게 잡으면 1시간 되거든요. 그럼 1시간 10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갔다 오려면은 멀미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죠? 멀미 잘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있어요. 파도도 없고? 파도도 없고 파도가 있을 때가 없어. 자연지 파도가 치면은 이런 운하는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에 이렇게 승선을 하게 되면 그 안전 부분에 대한 그 방송을 하든가요? 예, 했어요. 예. 다 네. 공영 쪽에 있는 거 그 아가씨가 다 요즘 네. 안내 다 합니다. 안전하게. 예, 아가씨 친절하대. 수칙을 얘기를 하고. 예. 처음 출발 딱 하니까 인사 다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배가 가는 동안에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게 뭐. 예, 이렇게. 그 아가씨가 어디라는 거 하고 다 하대. 네.
그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많죠. 예, 많대요. 예. 오늘 또 서울 손님도 있었지. 네. 서울 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가족 단위가 많았어요. 그 관광객들이 그 크루즈를 타면서 어떻게 되게 만족해 하던가요? 그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아, 좋아하시네요. 오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한 분이 주무셨는데 네. 안내하는 안내양이 잘 주무셨냐고 나중에 네. 인사하니까 없으시더라고요. 유머가 있더라, 아가씨가. 그러니까 주무실 정도면은 배가 편안했다니. 편안하니까. 아가씨가 얘기를 네. 하는데 항상 웃는 얼굴에 좀 네. 유머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으로서 지방에서 보기가 좋더라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크루즈선, 그러니까 이런 유람선을 탔을 때하고 예, 예. 오늘 탔을 때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유람선은 되게 작은 거예요. 우리 여기 거는. 네네. 저쪽을 충청도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은 청포명을 그쪽으로 가면은 배가 그 유람선이 억수로 커요. 네. 그쪽으로는. 예. 큰 배를 타다가 오늘 조그마한 거를 타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안전합니다. 아, 그래도 안전했다. 예, 예. 그리고 그 탄 사람들의 만족도는 예, 만족도를 맞게 잘 탔다고 맞게 그랬어요. 높았다. 예, 예. 그러니까 저 크루즈 요금도 적당하다. 예. 크루즈 요금은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다른 데를 다른 지방을 비하면은 네. 시간을 따져가는 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네. 10,000원이면은 요금이 좀 비싼 건데요. 거의 포항시는 6,000원이잖아요. 이러더라고. 아, 예, 예. 예, 예. 아, 우리 시민들한테 또 혜택이 있군요. 혜택이 있어요. 40% 할인을 해주고. 예, 예, 해주고 우리 경주는 10,000원. 그래도 나중에 코스만 뭐 조금 더 그거 하고 10,000원 받는 거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10,000원을 내고 타니까 네. 조금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네. 아까운 것보다 아니 더. 친구가 처음에는 아깝다 그랬는데 타보니까 네. 별로 네. 안 아깝다. 아, 그래요? 예, 저기 두 분은 이제 포항이시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친척들, 타지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 많죠? 예, 예. 그 어떻게 여름만 되면 뭐 이쪽으로 놀러들 오시나요? 네. 일로 와요. 오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어때요? 뭐 반가워요? 귀찮아요? 어디에요? 손님이 오면 반갑게 받아야죠. 처음에는 반가운데 네. 저 어느 정도 오래 있으면 약간의 힘들어요. 네, 약간의 그래도 여름만 되면 귀찮은 게 그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렇죠. 자기 가족들도 그래서 많이 그거 네. 처음에 올 때는 반가운데 네. 가면 빨리 가면 더더욱 반가운. 와서 한 당일치로 왔다가 가면 제일 반갑고. 그러니 그러지는 케이스가 하루 있어가. 정도 주무시고 가시는 거는 괜찮아요. 하루는 괜찮은데. 근데 완전 여기 아니 솔직한 심정이에요. 요즘은. 아니 여기다가 애들 아예 막 방학 때 여기다 맡겨놓고 가는 친척들 있어요. 예, 근데 거기 한 2주 겨울보다 힘들어요. 여름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여기 손님이 해수욕장 내고. 짓고 하니까. 그리고 친척들도 오면 대접도 네. 제대로 해야 되고 예. 그거 또 아주 제대로 신경 쓰이는 일이죠. 못하면은 또 서운해할 거고. 그리고 어떻든 뭐 친척들이 왔으면은 또 안내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주로 어디를 가셔요? 처음에 저 대보 쪽도 가고 대보 거기가 호미곶. 구룡포 가는 쪽에서 네. 또 우측편을 또 또 가는 그 길이 바닷가 있거든요. 가는 쪽 바닷가 있잖아요. 네네. 예, 대보 그 장길리 그쪽으로 목가가 그쪽도 많이 가요. 양포 쪽도 많이 나가고. 예. 여름에 이제 물론 해수욕도 좋지만 네. 우리 포항에 오면은 또 이렇게 이거를, 크루즈도 한번 여기는 포항시를 들어주고. 구경 다 할 수 있잖아. 바닷가.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요. 네. 왜냐면 그 무태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바다에서 이런 걸 탁 타면 또 그 감동이 있거든요. 좋아하지. 우리도 네? 여기 살아도 바닷가에 살아도 좋은데. 아무래도 친척들 또 외지분들이 포항에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포항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좀 상당히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내고장 자랑은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면 네. 이렇게 포항이 많이 발전했다. 네. 그러니까 포항 첫째는 제철도 있고 네. 우리가 먹고 살기는 괜찮은 곳이다. 이래. 둘째 사위는 늘 일로 올라 그래요. 서울에 있는데. 아, 예. 포항에 살고 싶다? 예. 어머니 식당 할까요? 이럴 때도 있어. 우리 관광지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뭐 구경할 거리는 그렇게 많진 않지. 호미 예. 못하고 요즘 운하 여기 생기고 여기는 네. 들어가고 이러니까. 천혜로 주어진 바다가 있고 네. 청정 바다가 있지만 그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 포항에는 뭐 어떤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항에는. 공원도 관광객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애들 놀이기구
탈 정도는. 아, 그런 거, 놀이공원. 예. 아, 그게 없네, 포항에. 예, 그런 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주는 그런 그래도 게 있기 때문에. 손주가 하면 멀리서 오면은 한번 좀 태아가 보내는 게. 포항에는 예, 예. 놀 데가 애들 데리고 놀 데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워터파크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서 놀아라 네, 이거잖아요. 바다에 안 가면은 어디 가냐면 경주로 계곡 나가는 가야 거지. 되고. 네, 계곡, 그렇죠. 그렇죠. 저도 워터파크 아주 좋아해요. 거기 눈이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워터파크 가면. 괜찮아요.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KTX 타고 관광객이 많이 올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 먹거리는 많이 충분하죠. 오셔야죠. 먹거리는 되죠. 여기가 뭐 회도 싱싱한 회도 많고 해산물이 많고 이 먹거리는 많은데 이제 우리가 네. 즐길 거리가 없다. 예. 운하 주변에 또 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아니요, 이제 네. 아가씨가 얘기하더라고. 생길 거. 그 옆에 운하에 운전거리에서 가는데 네. 그 죽도시장 문가가 그 좌측 우측으로 그 네. 안에 그거 공터잖아요, 예, 지금? 공터에 네. 지금 네. 보리를 수만하는 그 자리에 네. 그 모텔이 들어오고 또 무슨 공원이 들어오고 네. 얘기 다 올 하더라고요. 네. 그 가득 다 미운데요. 예, 예. 그래도 그 정도 운하가 운전거리하는 데는 아이쇼핑하는 자리도 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은 먹고 모텔 마시고 같은 또. 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모텔 그 자태 네. 안 넣어도 되고. 아, 그럼요. 그런 예. 거는 없어도 맞잖아, 되지. 그지요? 아이쇼핑하는 자리가 네. 있으면은 또 배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네. 아이쇼핑을 하고 또 배를 타고.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두 분이 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야,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아이고, 응? 오늘 우리가 오늘 또 잘 만나셨네요. 네. 친구라서 정말 두 분 너무 좋으시죠. 오늘 얼마나 만나세요? 아니, 우린 자주 만나요. 자주 거의 매일 만나세요? 아니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 네. 이제 2주에 한 번 이 정도만. 자태 그래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 이렇게 좀 끌어안으면서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친구 사랑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세상에 진짜 남편보다 친구가 더 좋을 때도 있죠? 많이 좋죠. 많이 남편보다 많이 아, 좋으세요? 그래도 남편이 좋고. 그래요? 두 분 생각이 조금 다르네. 친구 만나면 친구가 아주 좋은 거고. 네네네. 집에 가면 신랑이 좋은 거고.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신랑이 최고예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의 모습 보니 참 좋네요. 예. 하여튼 저 오늘 저희 아이고, 오늘 택시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쪽에 내려드릴게요. 예, 예, 여기 내려주면 됩니다. 네. 친구 만나가지고. 제 프로그램 또 앞으로 계속 열심히 가주세요. 근데 보니까 네. 할머니들 두 분이 우정이 참 부러워요. 저도 저렇게 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친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5명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 영감 없이도 그 친구가 더 좋아요 이랬더니 영감이 그래도 좋다는데. 아, 진짜? 야, 더 네. 영감님하고 우리가 더 좋으시네. 근데 나는 그러니까요. 운하를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바다로 나가는 그 배, 호미곶까지 가는 큰 배. 네네. 그 다음에 포항, 경주가 또 이웃, 우리 형제 같은 도시니까 그 운하에서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경주까지 쭉 가서 뭐 거슬러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갔어. 오. 그러면 뭐 경주 관광객들도 몽땅 다 실어가 예. 포항까지 왕창 또 오. 모시고 중도시장 또 쇼핑 거시고. 그렇게 하려면 그 형상강 개발하려면 돈 엄청 들 텐데. 그것도 간다 이거. 타보셨어요? 저는 아직 타지 저도 아직 못 못해봤는데. 타봤어요. 아, 여기 유일하게 타보셨어요? 가봤는데 저도 갔는데 안 돼요. 시간이.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뭐 천천히 가니까 뭐 안전하죠. 안전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 파도가 조금 많이 친다든가 너울이 떠는 이런 데는 못 나가요. 울릉도 못 가듯이요? 울릉도는 어림도 없지. 아니 근데 네. 사실 그 시간이 뭐 짧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래 뭔가 본전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왜 그런 거 타신 분들은. 아. 근데 뭐 타자마자 내렸다 이렇게 되면 왠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몇 분 40분이면 정도 뭐 걸려요? 타자마자 내린 건 아닌데. 40분이면 꽤 긴 시간 아닌가요? 그래도 배 근데 타고 이제 바닷가 우리는 가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고 네. 그래도 뭐 안강, 오천, 대구 이런 데 오시면 음. 막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네. 다른 도시처럼 뭐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네. 부산 같은 데 보면 광안대교로 이렇게 쭉 가면서 네. 뭐 아주 큰 배니까 거기는 선상 파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조금 저희 이제 크루즈는 아쉽죠. 그렇게 하기엔 좀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크루즈라고 붙여서 기대치가 크루즈는 왠지 큰 배 이러고 생각해요. 그래서 숙박하는 그런 크루즈가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서 본다면은 저는
저걸 출자 전에 바다가 곧 망하지 않겠나 솔직히. 정사님 죄송합니다. 아주 근데 지금 경영 실적은 아주 좋고 어마어마한 고객들이 와서 지금 아주 호평받고 반응이 좋아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그 포항 운하에는 그 배가 딱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배는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크고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가는 경로 속에서 어떠한 어떤 스토리라던가 구체적인 그다음에 재미를 찾을 수 그렇죠. 있었으면. 중간중간에 잠시 섰을 때 거기에 뭐 어떤 퍼포먼스 이벤트라든가 네네. 이걸 통해 사람들이 배를 가는 것보다는 타고 있었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면 되는 거지. 괜찮네요. 어차피 느릴 수는 없으니까. 포항에도 좀 네. 그 경주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온 김에. 네, 어른들은 사실 여기서 뭐 바다 보면서 네. 뭐 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즐길 게 많은데. 바다도 좋고 지금 우리 동빈 그 운하 그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갖다 놓고 네. 막 어린이들이 거기서 막 탁 뛰어놀고 워터파크 같은 거. 네, 동빈 운하도 좀 있었으면. 살고 네. 좀 어린이도 즐겁고 아, 워터파크 없었는데 물풍선 같은 거 있어요. 수영장 있어요. 네. 그거 몇 개만 갖다 놔도 그것만 해도 애들 다 모여요. 아니 워터파크가 있어야 볼거리가 있더라니까요. 워터파크는 어떤 돈도 볼거리요? 언니들? 기대하지 아직 내가 젊은가? 네, 네네. 99%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사공감 구급포차. 오늘 좀 어떠셨나요? 공감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진솔한 공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내가 통화도 수익을 아, 지금 보이잖아요.